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마이크 배터리가 막 없어진 거, 다 닳아버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방금 이렇게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빨리 한다고 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손이 빠르지 못해가지고 잠시 목소리가 나가지 않는 모습 보셨습니다. YHJ님, 선 넘었네 이것들이라고 하셨고요. 빨간 장화님, 악마들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금보따리님께서는 이낙연이 오라고 소스 준 건가? 글쎄 뭐 이낙연이 그런 짓까지 했을까? 뭐 설마 그러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죠. 예. 아무리 뒤에서 윤석열 편을 들어주는 게 이낙연이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설마 그랬을 거려고요. 그러진 않았으리라고 믿어봅시다. 예. 제니님께서 광주 시민들이 가만둘까요? 그러게요. 자, 그렇지만 광주 시민들이 외롭지 않게 우리가 큰 힘을 좀 보탰으면 합니다. 봄봄님, 부산에서도 민주시민이 있어요. 극우 틀딱도 있지만 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부산에 있는 민주시민들께서도 한번 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리별님, 설마가 사람 잡아요. 제가 이렇게 겉으로는 설마 그건 아니겠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저놈들은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도 역시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설마가 사람 잡는 참 그러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조태영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쿠데타를 막지 못한, 사실상 쿠데타의 동조 세력이었던 정보기관의 수장, 국정원장이 오늘 법정에서 정말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에서 거짓말을 해놓고 헌법재판소에 와가지고는 또 말을 또 바꾸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 조태영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 얘기를 몇 번을 했다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 한 번도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또 말을 뒤집었어요. 왜 말 뒤집느냐라고 다그쳐 물으니까 말 뒤집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어거지를 씁니다. 이 말장난인데 이거죠. 정치인 체포라고 해서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는 내가 모른다고 했지. 홍장원이가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거다. 이 얘기는 하긴 했지. 그건 내가 전에 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장난인 거죠. 정치인 체포가 잡으러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 이 두 사람이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인 체포라는 말은 못 들었다라고 하고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라는 말은 들었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는 말을 뒤집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야, 어디서 이런 말장난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 같은데 나이 값을 못한다. 나이를 헛먹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자가 오늘 더 희한한 얘기도 하나 했습니다. 한밤중에 자정 무렵에 김건희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국정원장이 왜 영부인하고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국정원장이 왜 김건희하고 문자를 주고받아요? 그 한밤중에? 더군다나 그 한밤중이 언제입니까? 계엄이 선포되기 딱 하루 전이었어요. 12월 2일 12시. 아니, 왜 그런 짓을 했었죠? 자, 이것도 그동안 입 싹 다물고 있다가 오늘 이 국회 측 변호인단이 질문을 가지고 돌발 질문하니까 어정쩡하게 어버버버버버버 했었죠. 야, 정말 뭐 이런 자가 다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가 우리나라 이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것 자체가 참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든지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없는 이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니, 이거 정말 아찔합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조태용 국정원장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바로 홍장원 리스트입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 지금 방첩사가 이러고 다닌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방첩사 지원하란다. 홍장원 차장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했고 헌재에 가서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은 들은 바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정말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희한하게 하는 변명이라는 것이, 겨우 내놓는 변명이라는 것이 정치인 체포라는 말은 못 들었다. 나는 그 말 한 거다. 아니,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나중에 풀어서 설명을 했잖아. 윤석열이가 전화를 해가지고 방첩사 도와주란다. 인원이면 인원, 돈이면 돈 다 지원하란다. 그런데 오늘 방첩사가 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단다. 그 말은 뭡니까? 이재명, 한동훈 잡는 거 국정원이 지원해 주라. 이 말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어놓고 못 들었다고 오리발 내미는, 어떻게 이렇게 양심불량, 온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네.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중에서야, 오늘에서 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는 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계엄 관련 지시인 줄 몰랐다. 왜? 홍장원이가 보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 붙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리하면은 항상 보면 부하들한테 책임을 떠밀죠. 어디서 저런 버릇을 배웠나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조태용 국정원장도 국정원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나름 군 경력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장교였다고 생각하니 서글프기도 하고 아찔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자, 조태용 국정원장의 뻔뻔스러운 증언 내용 동영상으로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은 생명 나입니다. 그 증인과 홍장원 제1차장이 그 독대하면서 보고하고 보고받으신 내용에 관한 주요 내용 워딩은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인이 홍장원 제1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 워딩.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건 방첩사가 잡으러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이 있었던 그리고 건 그 사이에 다른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워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이재명 한동훈을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12월 18일 경찰 첫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국회와 언론에서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과 독대에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셨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든지 방첩사령관 전화해 가지고 체포 명단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제가 부인했습니다. 이거 말입니까? 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방첩사를 도우라고 하더라. 그리고 오늘 밤에 방첩사가 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 얘기를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 국정원장한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했다. 들은 바 없다. 아무 말도 들은 바 없다. 라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급하게 꺼내는 얘기가 뭐다? 그게 방첩사 얘기인지 몰랐다. 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처구니가 없죠.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람의 뻔뻔스러운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야, 정말 저렇게 뻔뻔스러울 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뻔뻔스러워질까요? 먹는 게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뭘 먹길래 저렇게 뻔뻔스러울까요? 자, 이어지는 동영상 같이 보시고 다음 순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닙니다. 그 앞이 아니고요. 그 다음인가요? 재판관님 이제 저한테는 처음에 와서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 네. 그 제가 이제 궁금하죠. 무슨 말씀을 하셨나 했더니 이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저는 도와주라고 했다고 기억하는 데서 말씀처럼 저는 이제 듣던 얘기고 또 비상계엄하에서 방첩사를 우리가 도와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놀랄 일은 아닌데 다만 대통령께서 1차장한테 전화하신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 속으로는 굉장히 궁금한데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대놓고 어떻게 하다 대통령 전화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들었고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어서 안색 얘기를 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안색을 쭉 살폈는데 생각이 복잡하시다고 했나 하여튼 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근데 혹시 더 지침을 더 주실 게 있느냐고 라고 얘기해서 제가 더 줄 거 없고 정무직 회의 때 얘기했던 거하고 같다라고 좀 설명을 했겠죠. 설명을 했더니 정말 그때는 좀 뜸을 좀 들인 다음에 근데 이재명 한동훈 오늘 밤에 좀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지금 또 갑자기 무슨 소리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버렸습니다. 비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같이 엄중한 시기인데 원장하고 차장이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일 아침 회의 때 다 우리 국정원이 하게 되어 있는 일을 의논을 하는 거로 하자. 더 할 얘기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하라고 하고 얘기를 했더니 좀 제 얼굴을 보고 있다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방첩사가 잡으러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위치 추적이라든지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라든지 어떤 명단을 받았다든지 그 명단이 이거라고 보여준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차장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방첩사가 잡으러 다닌다. 그리고 이거를
국정원에서 도와야 한다. 이 내용까지 파악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있다가 그냥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고 그렇게 돌렸다는 거죠. 자, 글쎄, 만약에 지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태영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옛날에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가 사오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얘는 사오정인 거죠. 참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아니, 지금 계엄이 선포가 됐어. 그래서 방첩사가 잡으러 다닌대. 그런데 방첩사를 지원하라 그랬대. 그랬으면 우리도 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순서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나는 그래 내일 얘기해보자 라고 했다. 뭐 이런 식의 변명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증언을 잘못했다 이건데 글쎄 변명치고는 너무 궁색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자, 아무튼 궁색한 변명이든 어쨌든 간에 확실한 것은 하나 있죠. 뭐? 홍장원 차장이 거짓말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면은 윤석열 측에서 홍장원에 대해서 엄청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측에서 홍장원 차장은 뭐 정치적으로 중립이 아니라는 등 또는 뭐 민주당 쪽 인사한테 인사청탁을 했다는 등 또 그전에는 뭐 대북 공작금을 떼먹었다는 등 이딴 소리를 늘어놨었죠. 말 그대로 메신저를 공격한 겁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해 왔던 거죠. 그런데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되게 보호해 주는 듯 윤석열 편에서 증언하는 듯 하면서도 사실 조태용이 이런 얘기 홍장원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공격받고 있던 홍장원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버리는 거죠. 이로써 또 중요한 부분 하나가 확인이 된 겁니다. 오늘 증언에서 확인된 것은 두 가지예요. 아까 여러분 보셨듯이 조성현 대령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했다. 즉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또 정치인들 잡으러 다녔다.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된 겁니다. 디테일이 뭐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두 가지가 확인돼 버린 이상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이제 빼박이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고 그랬고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게다가 내란을 꾸몄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메신저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비난하고 흠집 내려고 했지만 그 노력이 모두 수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윤갑근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특단의 조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협박을 한 겁니다. 이건 협박이죠. 말 그대로 협박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윤갑근 아마 다음 공개 변론 기일에 일제히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도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나 골석 재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2주 정도 또 시간을 끌 수 있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립니다만 4월 15일까지만 끌면은 윤석열 씨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변호인 선임했다고 바로 진행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 며칠간 시간을 줘야 돼요.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이 내용을 좀 확인하고 들어야 될까?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확인하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시간까지 계산해 보면은 또 한 1, 2주 정도 시간을 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3월 하순까지 밀려요. 자칫 4월 초로 갈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그 사이에 또 폭동을 준비해 가지고 뭔가를 일으키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방법 쓸 거예요. 다음 주 안 나올 가능성 엄청 큽니다. 아마 다음 주니까 2월 18일이
마지막 변론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마지막 변론에서 안 나타나겠다는 거지. 벌써 오늘 이렇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안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런 지금 꼼수를 막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오늘 되게 얄밉게 진술을 한 저게 말이야 빵구야 싶었던 저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이 실질적으로 보자면 윤석열한테 숨통을 끊어놓는 마지막 한 방이 된 걸 수도 있습니다. 뭐 그 뒤에 조성현 대령의 진술도 있었지만 이 둘을 종합을 해보면 오늘로써 윤석열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거야. 다음 뭐 재판을 더 진행하더라도 윤석열한테 유리한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절차는 끝났어.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깽판 치는 것밖에 없어요. 깽판을 쳐서 시간을 끌겠다. 요건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또 헌법재판소는 준비를 해 둬야 되지 않을까. 자칫하다가는 한 1, 2주 또 허송세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사실상 윤석열이 지금 재판을 시간을 끌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는 거다. 일껏 재판 다 해놓고 맨 마지막 재판 안 나가겠다. 배째라 라는 식으로 한다는 거 글쎄 하여튼 뭐 좀 지켜보시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이 증언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국정원장은요, 오늘 증인 신문의 절반 이상을 홍장원 차장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홍장원이 보고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홍장원이 엉뚱한 소리를 했다. 보고를 잘못했다. 걔 말 못 믿겠다. 걔 뭐 정치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막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문자 메시지를 좀 주고받았더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어거지를 씁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변호인 측, 그러니까 국회 측 소추인단 측에서 한마디, 결정적인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야,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너 상황이 더 심각하잖아. 내가 볼 땐 네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자, 솔직히 말해서 남 보고 믿을 수 있네 없네 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마디를 하죠. 자, 바로 이 동영상입니다. 뭐 그렇게 연락 주고받은 문자하고 이런 게 수상하다면 증인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아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답장을 못하고 그 다음날 증인이 답장을 보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금방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걸로 누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결국 뭐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증인은 남아 있는 것도 없는데 의심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까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야당 의원하고 1차장하고 이 무렵에 연락 주고받은 게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 밤 12시가 넘어서 계엄과 관련해서 예. 야당 정보위 간사가 연락을 한다면 제가 아니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하자면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게 연락 주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그런 적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그전에도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그 밤중에. 왜?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네 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했느냐고. 김건희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일이 국정원장한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답을 못하죠. 홍장원 차장이 야당 의원들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본인은 너 의심스러운 행동하지 않았냐?
조태용 국정원장 표정 변하는 거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도 뜨끔한 거죠. 찔린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태도가 좀 많이 이상하죠. 홍장원 차장도 보면은 국정원장한테 뭔가 말을 전해주지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대로 말을 건네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자, 조태용 원장은 바로 그 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홍장원이 보고를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고 어거지를 쓰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홍장원 차장의 입장이 너무나도 이해가 갔어. 자,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한테 묻습니다. 원장님, 계엄에 대해서 언제 들으셨습니까? 조태용은 마지막까지 못 들었어요. 국무회의 가서 처음 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국무회의 가기 전까지 이 사람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윤석열은 어떻게 했다고 전화를 누구한테 했어? 홍장원한테 했어. 그래서 야, 뭐 방첩사 잡으러 다닐 거니까 네가 좀 지원해. 요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또 조태용한테는 안 했어. 원장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장인데 대장은 제껴놓고 홍장원한테 자꾸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뭡니까? 예, 조태용이 지금 패싱 당한 거죠. 윤석열한테서 패싱 당한 거야. 마치 신원식이 국방부 장관에서 잘리고 안보실장으로 넘어간 것처럼 조태용도 이 계엄의 쿠데타에 이게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패싱 당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홍장원 입장에서는 야, 이 원장이 자기 위에 있는 원장이 패싱 당했어. 패싱 당하고 자기한테로 이게 다이렉트로 지시가 왔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내 입장은 어떻겠어요? 홍장원 입장은 어떻겠어요? 예,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눈치를 살핀 거야. 그래서 안색이 좋네 나쁘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조태용 알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짐짓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공식적인 석상 나와가지고 실은 나 패싱 당했어요, 잘 몰라요, 그래 상파악이 안 됐어요 라고 말했으면은 앞뒤가 싹 다 맞았을 거야. 근데 그 말을 참아 못하는 거지. 쪽팔리니까. 지금 더군다나 뭐가 문제? 국정원 내부 분위기가 조태용을 다 패싱하는 중이래요. 제대로 된 정보, 의미 있는 정보는 안 올라간다는 거야. 왜? 쟤 윤석열한테도 패싱 당한 놈이야. 쟤 바보야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퇴직한 홍장원한테 더 신림이 몰려있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태용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다고? 자기가 윤석열한테 패싱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이 되니까 김건희한테 붙었던 거지. 김건희랑 무슨 문자가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으나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흔들리는 자신의 입지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김건희를 생각했다. 그래서 그 밤중에 문자가 오고 갔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걸 다시 뒤집어 놓고 말하면 뭐다?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좌우했다. 맞죠? 윤석열한테 패싱 당해도 내가 김건희만 붙잡고 있으면 난 상관없어. 나 이 자리 지킬 수 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랬으니 예, 이것으로서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은 사실상 김건희가 국정을 좌우했고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었고, 달리 보자면 이 내란 사태 역시도 김건희가 뭔가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습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은요, 계엄 선포되기 직전에 뭐 하고 있었다? 미국 대사와 만찬을 하고 있었어요. 바보 된 거지. 미국 대사가 조태용한테 빡 돌았대잖아. 계엄 선포를 할 건데 그 2시간 전에 나랑 밥 먹으면서 언제나 하나 안 주더라. 그리고 급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어찌 된 거냐고 상황 파악하려고 전화 부르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서 미국 대사가 하면서 소리 꽥 지르고 갔대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조태용은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도 더 이상 국정원장으로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팽, 윤석열한테도 팽, 해외에 나가서도 바보. 이런 조태용이 믿을 수 있는 구석이 뭐 있겠어요? 뭐 건희. 그러니까 문자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야. 많은 것들을 말해주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건희라는 애가 그렇지. 원래 얘가 밤늦게 너무 집 남자들한테 문자 보내고 많이 한대잖아. 이명수 기자도 주로 밤에 문자 받았대잖아요. 그리고 우리 최재형 목사님도 보니까 새벽에 문자 받고 막 그랬었잖아. 그 버릇을 어디 못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김건희랑 좀 소통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요. 김건희가 이렇게 문자를 하면서 그렇게 야릇하게 군대. 그래서 희한하게 사람을 살살살살 그 자극을 하는 뭐 어떤 성적인 뭔가를 자극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예. 조태용도 혹시 거기다 홀라당 넘어간 게 아닐까? 예, 모르긴 몰라도 그거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가능성은 배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참 씁쓸하네요. 씁쓸해. 참 씁쓸하네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죠? 이게 삼류소설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 삼류소설도 아니고 이런 거 보고 우리 막장이라 그러죠.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정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게, 와, 참 서글프네요. 참, 예,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김건희 부분에 대한 수사 꼭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몇 가지 부분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내란에서 김건희의 역할 분명히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의심스러운 게 이 김성훈 차장 아닙니까? 경호처 차장.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 김건희를 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김건희 아닙니까? 그리고 이벤트 이런 것도 해줬대잖아. 그런데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2번이나 기각을 해버렸죠. 검찰이. 법원도 아니고. 뿐만 아닙니다. 김건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성 유튜버 그러니까 김사랑 씨. 이 사람 역시도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어요. 누가 보든 간에 검찰이 김건희를 매우 감싸고 돌면서 보호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당장 김건희라는 인물이 당장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녹취록이 있다. 녹음 파일이 있다라는 것을 김건희 측에 알려주고 난 바로 그날 저녁에 계엄이 선포된 거 아닙니까? 여러모로 보든 김건희를 빼놓고는 이번 내란 사태 설명이 안 돼요. 경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대목이죠. 근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해. 이건 또 뭘까? 돌이켜보면은 윤석열은 버렸는데 검찰이 김건희는 안 버리고 있네. 왜 그렇지? 새 정권이 들어서면 새 정부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런다 라고 하기에는 지금 검찰의 태도가 너무 수상쩍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 문제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